그런 분들은 스쿼트를 할 때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레이너 박상입니다. 저의 주 회원들은 운동선수나 재활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 그리고 체형을 변화하고자 하시는 분들입니다. 제가 이러한 일을 하면서 느낀 점은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시작했는데 잘못된 자세와 본인에게 맞지 않는 운동을 무리하게 하면서 오히려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맞는 운동은 무엇인지, 그리고 운동을 하기 전에 살펴봐야 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가장 기본적이고 널리 알려진 스쿼트입니다. 우선 스쿼트의 기본 자세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어깨 넓이만큼 발을 벌리고 발끝을 바깥쪽으로 살짝 열어줍니다. 배꼽을 등에 붙인다고 생각하며 코어에 힘을 주어 척추의 중립을 만들어주고, 무릎과 발끝을 일직선상에 둔다고 생각하며 엉덩이를 뒤로 빼주면서 앉으면 됩니다. 여기서 스쿼트 자세가 안 나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관절 및 근육의 가동성이 좋지 않은 경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운동을 해보지 않아 운동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 세 번째로는 근육의 불균형이 있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연성이 좋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스쿼트를 할 때 유연성이 좋지 않으면 골반 주변, 즉 고관절의 유연성이 좋지 않은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종아리 근육, 즉 발목의 가동성이 좋지 않아도 스쿼트 자세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발목의 가동성과 스쿼트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자세로 스쿼트를 할 때 먼저 엉덩이가 자연스럽게 빠지면서 앉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는 무릎 관절이 자연스럽게 앞으로 기울면서 앉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앉았을 때에는 허리와 정강이뼈가 평행을 이루고 있어야 좋은 스쿼트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아리 근육이 긴장되어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앉았을 때 정강이뼈가 앞으로 기울어져야 자세가 올바르게 유지될 수 있는데, 발목의 가동성이 제한되면 이 정강이 부분이 앞으로 갈 수가 없어 자세를 낮추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허리가 과도하게 숙여진다든지 아니면 뒤로 넘어진다든지 발의 앞쪽이 들리는 몸의 보상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제가 많은 회원분들에게 스쿼트를 시킬 때 이러한 증상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런 분들은 스쿼트를 할 때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스미스 머신에서 하는 스쿼트나 바벨을 얹고 하는 프리 스쿼트와 같이 무게를 얹고 하는 스쿼트에서는 이러한 증상이 더 심화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스쿼트를 할 때 위와 같은 현상들이 나타난다면 오늘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집이나 헬스장에서 자신의 발목의 가동성이 제한되어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테스트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 오버헤드 스쿼트 테스트입니다. 이 테스트의 준비 자세는 일단 발을 어깨 넓이만큼 벌려줍니다. 그리고 기본 스쿼트 자세와는 다르게 발끝을 옆으로 벌려주지 않고 정면을 향하도록 합니다. 거울로 봤을 때 엄지발가락이 본인의 겨드랑이에 위치하면 됩니다. 그리고 팔을 어깨와 수평을 이룰 수 있도록 들어주고 팔꿈치는 90도로 만들어줍니다. 그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팔을 펴주시면 됩니다. 더 정확한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봉을 들고 진행해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이 테스트를 진행하는 동안에 이런 식으로 허리가 숙여지거나 자세가 많이 낮아지지 않는다면 발 뒤꿈치에 2.5kg 원판이나 5kg 원판 같은 것을 대주고 다시 한 번 더 테스트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집에서 이 검사를 하신다면 3cm 내지 4cm 정도 두께가 되는 책을 뒤꿈치에 대고 검사를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발 뒤꿈치에 물건을 대고 테스트를 실행했을 때 전보다 더 편하게 스쿼트가 진행된다면 발목의 가동성이 제한되어 있음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진행할 테스트는 앵클 클리어링 테스트입니다. 원래 이 테스트는 여러 도구가 필요하나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많은 도구의 도움 없이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스트를 할 때는 지팡이처럼 사용할 수 있는 봉이나 기둥 같은 곳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발을 일직선상에 두고 양발이 앞뒤가 딱 붙도록 위치합니다. 이 테스트는 뒤쪽 발목의 가동성을 검사합니다. 두 발을 이렇게 위치했으면 무릎을 앞으로 최대한 굽힙니다.
이때 절대 뒷발의 뒤꿈치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뒤꿈치가 떨어지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앞으로 무릎을 굽혀 뒤쪽 발목의 가동성을 검사합니다. 뒷발의 무릎이 앞발의 복숭아뼈 뒤에 부분보다 뒤에 위치한다면 쉽게 C등급이라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쪽 복숭아뼈는 지났으나 앞쪽 복숭아뼈를 지나지 못한다면 B등급, 앞쪽 복숭아뼈보다 더 많이 나간다면 A등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테스트를 했을 때 모두 해당되는 분들만 발목의 가동성이 제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스쿼트를 바로 진행하게 된다면 허리에 부담이 가거나 다른 보상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알려드릴 발목 가동성 향상을 위한 4가지 동작들을 스쿼트 운동 전에 해주시면 조금 더 편안하게 운동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방법은 폼롤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두 발을 폼롤러 위에 올려서 앞뒤로 움직이며 30초 정도 풀어줍니다. 두 발로 먼저 풀은 뒤에는 한 발을 위로 올려서 안쪽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는 바깥쪽으로 돌려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종아리를 풀 때 통증이 가장 많이 있던 부위에 폼롤러를 대고 위에 있는 발로 눌러주시면서 압박을 가해주고 발목을 움직여줍니다. 이것도 30초 정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폼롤러를 이용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너무 아파서 푸는 부위에 힘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몸의 힘은 최대한 빼주시고 호흡을 내뱉어 주시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알려드릴 동작은 플랭크 소우입니다. 먼저 플랭크 자세를 취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다리를 반대쪽 다리 위에 올리고 소우, 즉 톱질을 하는 것처럼 몸을 앞뒤로 왔다 갔다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발목에서 움직임이 일어나야 합니다. 발목이 움직이지 않고 어깨나 허리 쪽에서 움직임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10회씩 3세트를 해주시면 되고, 만약 여러분들이 이 운동을 통해서 발목의 가동성을 최대한 증진시키려고 하신다면 휴식 시간 없이 그대로 쭉 이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플랭크 소우를 하시고 나면 계단이나 스텝박스 등 높이가 있는 곳을 이용해서 하는 스트레칭입니다. 간단하게 발의 앞꿈치를 이 턱에 올리고 뒤꿈치를 내리면서 종아리를 늘려줍니다. 이때 두 발로 올라갔다가 한 발로 체중을 버티면서 5초 정도 천천히 내려오면서 종아리를 늘려줍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엉덩이가 뒤로 쭉 빠지거나 발이 좌우로 회전된 상태에서 스트레칭 하시면 안되고 꼭 발을 중앙에 위치하여 동작을 실행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이렇게 높이가 있는 곳이 없어서 스트레칭을 하시기가 어렵다면 바닥에서 하실 수 있는 스트레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엎드려서 자세를 취해줍니다. 팔을 펴고 플랭크를 하는 것처럼 자세를 취한 후에 그 상태에서 몸을 그대로 뒤로 쭉 밀어주면서 뒤꿈치를 바닥에 붙여줍니다. 호흡을 내뱉으며 5초 정도 늘려주신 후에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서 동작을 반복해줍니다. 이 동작이 잘 안되시는 분들은 발을 조금 더 앞으로 가까이 두어서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스쿼트가 안되시는 분들, 특히 발목의 가동성이 제한되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